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교재 리뷰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댓글로 문의하셔서 제가 서점 갈 일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검토해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대수 1-1, 대수 1-2 그리고 대수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후에 기하 파트 그런 부분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 1-1하고 1-2는 주로 이제 초등편, 대수 2 나와 있는 내용은 중등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본편하고 심화편이 있어서 기본편은 이제 개념 위주로 되어 있고요. 심화편은 이제 약간 심화 문제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보면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인데 수능하고 어떤 연계성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가끔 문제 뒷부분에 보면 수능 2점짜리나 3점짜리 문제 정도가 주어져 있는데 그 2점짜리, 3점짜리는 보통 수학 5등급에서 한 7등급, 8등급인 학생들도 다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 이렇게 단원별로 맨 뒤에 한 문제씩 놓고 아이들한테 푸는 거를 연습시킨다? 그런 게 이제 수능으로 이어지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수능은 계산력, 이해력, 문제해결 능력, 그 문제해결 능력은 수학 내적 문제해결 능력, 수학 외적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2점짜리하고 3점짜리는 보통 계산력이나 이해력과 관련이 된 분야에서 나와서 가장 쉬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보통 4점짜리가 추론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실제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수능에서 나오는 4점짜리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 관련한 내용들인데 그 2점이나 3점짜리 단원 뒤에 한두 문제 놓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수능까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어떤 구성에서 보면 약간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대수편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나왔는데 대수는 이제 수를 대신하는 거죠. 문자죠, 문자. 그러니까 문자와 식, 방정식, 부등식 이런 쪽의 학문들을 우리가 대수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대수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산수라고 하죠, 산수. 초등학교는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산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와 연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대수 파트라고 나온 것들이 보면 중등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등수학도 문자가 들어간 문자와 식 그 파트부터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대수 파트인데 중등 파트에서도 앞에 있는 수와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도 대수 파트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기하 파트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근데 초등 수학을 보면 뭔가 대수 파트 혹은 기하 파트 혹은 해석 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 어떤 전공에 대한 이름 그런 걸로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든 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칙성 있는 배열이나 규칙성이 들어간 어떤 단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함수와 연관이 되는데 좌표를 이용한 함수를 우리는 보통 해석학 분야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초등은 좌표를 이용하는 것들은 배우지 않죠. 그냥 규칙성만 배운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어디에 집어넣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는 대수 파트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해석 파트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초등 과정에 들어있는 뭔가 어디에 분류하기 애매한 대수, 해석, 기하, 확률과 통계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집어넣기 힘든 그런 모든 단원들을 어떻게 집어넣을지가 걱정이에요. 대수하고 기하 파트만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단원들은 이 책에서 해결이 안 되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또 공부해야 되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의 성격은 한 번에 정리하면 그냥 단원별 심화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했죠.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한 번 배웠던 거를 또다시 배우고 또다시 배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을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고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인데
얘는 이제 단원별 교육과정이라 중학교로 치면 1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연립방정식, 그 다음 2차 방정식, 그 다음 고차 방정식 이렇게 단원별로 묶은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해서 편제되어 있는 1학기, 2학기 각 학년별로 편제되어 있는 수학교육과정을 단원별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심화 혹은 단원별 선행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단원별 어떤 심화나 단원별 선행 교육과정은 일단 첫 번째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심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가령 이런 단원별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게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3개월 안에 한 학기 과정 그리고 심화까지 마무리를 하죠. 더 빠른 학생들도 많고요. 초등과정이든 중등과정이든. 따라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등과정으로 치면 한 2년에서 3년치까지 아이들이 선행이나 심화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굳이 바로 배우지 않아도 1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 1학년 2학기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 1차 방정식에 대한 어떤 기억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2학년 1학기 과정을 나가기 때문에 단원별 심화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행 속도와 심화 속도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중학교 문제집 중에서 보면 단원별 심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굳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나선형 교육과정이 나름 의미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교수님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교육과정이에요. 1학기 때 배운 것들 그리고 2학기 때 배우면 2학기 때 배우는 과정에서 1학기 과정이 약간 잊어먹을 때쯤에서 다시 학년이 바뀌면서 그 1학기 때 배운 과정을 다시 복습 심화하는 형태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이 잊어먹을 때쯤 복습이 되는 구조로 나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해체를 해서 단원별로 유사한 단원들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4년치 선행이죠. 어떻게 보면 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중1 과정까지 있으니까 4년치 선행을 단원별로 이렇게 나가는 게 굳이 의미가 있냐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단원별 교육과정이 정말 의미 있거나 효과적이거나 그렇다면 그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수학교육과정이. 그런 측면에서 굳이 저는 이 책이 의미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책을 기본편, 즉 개념편이죠. 개념편을 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단원들을 책의 대수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나 혹은 차후 나오는 기하편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다 못 담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담는다면 그 이름하고 안 맞죠. 기하편에 안 맞는 걸 막 억지로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맷으로 만든 대수편, 기하편 앞으로 뭐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초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을 잘 분류해서 집어넣다 보면 제목에 맞지 않는 단원들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 개념 과정을 이 책으로 하다 보면 초등학교 과정 중에 안 배우는 과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념 과정은 디딤돌 기본이든 뭐 아니면 응용이든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학기제로 나와 있는 그런 기본 과정 책을 가지고 쭉 선행을 하고 근데 혹시 심화를 안 하고 선행만 너무 빨리 했다. 그래서 뭐 3년치, 4년치를 했다. 그랬을 때 한 번에 묶어서 효율적으로 한번 심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책이 심화편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활용을 하면 뭐 부분적으로 이제 심화가 되겠죠. 대수편이면 여기서 대수라고 분류한 것들 관련해서 3, 4년치가 한 방에 심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하편이라고 하면 기하라고 여기서 분류한 것들에 관련한 심화가 한 방에 이렇게 3, 4년치가 되겠죠. 초등과정은 내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선행과 심화를 하기 때문에 저라면 굳이 뭐 이 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잘 편집이 돼서 단원별 심화책으로 나온다면 좀 팔릴 가능성이 꽤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 다음에 바로 2학년 1학기 과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기나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과정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1학기 과정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좀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만들 때는 이런 이름, 대수편, 해석, 기하 이렇게 대학교 때 쓰는 그런 전공의 이름으로 좀 멋져 보이지만 그렇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차라리 이 출판사에서 단원별 심화 혹은 단원별 선행 컨셉을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이라는 그런 좀 무리수를 둔 제목, 그리고 대수편, 기하편이라는 좀 무리수를 둔 이런 분류 방법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개념편, 심화편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원별 선행, 단원별 심화 이렇게 두 권으로 분류를 해서요. 개념편은 단원별 선행, 그리고 심화편은 단원별 심화 이렇게 해가지고 3년에서 4년치를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융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뺄 수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대수편으로 억지로 묶지 말고 초등 교육 과정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서 그걸 단원별로 그냥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단원별로 쭉 4, 5, 6학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면 좀 더 빈틈없고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